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오 제약의 필수적 지식 임상실험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게요. 임상실험, 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까요? 신약 개발은 단순히 실험실에서 약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건 투자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흔히 꿈을 먹고 사는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 1상, 2상, 3상의 의미를 모른 채 투자하는 것은 지도 없이 정글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각 단계의 성공 확률과 핵심 용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단순한 개미가 아닌 기술력을 알아보는 스마트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고 기회는 확실히 잡는 바이오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세요. 새로운 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아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상시험은 최신 치료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약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나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지우고 주체적인 치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복잡하고 딱딱한 임상시험 이야기를 아이 키우는 과정처럼,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전략처럼 아주 쉽게 풀어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요약하면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통찰력을, 환자에게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 길고 험난한 신약 개발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이해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 임상시험이 과연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임상시험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먹는 그 신약 10년 넘게 검증받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그 10년 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신약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여정이 있습니다.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 비임상실험, 동물실험 단계. 사람한테 쓰기 전에 동물들한테 먼저 해보는 거예요. 독성은 없는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단계죠. 이 약이 생쥐한테도 위험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2단계, 임상 1상, 안전성 확인. 드디어 사람한테 테스트합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 20명에서 8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하는 것 딱 하나, 인체에 해로운가입니다. 부작용이 심하게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단계, 임상 2상,
효과가 있나? 이번엔 실제 환자 100명에서 300명한테 약을 줍니다. 안전한 것 확인했으니 이제 진짜로 병이 나는지 봐야죠. 접종 용량도 여기서 정해요. 이상 결과 좋으면 투자자들 난리 납니다. 주가가 폭등하죠. 4단계 임상 상상 최종 검증,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에게 투여해서 기존 치료법보다 정말로 더 좋은지 통계로 증명해야 해요. 여기서 실패하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수천억이 물거품 됩니다. 제약사 대표님들, 이 기간에 기도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단계 판매 승인, 모든 데이터를 식약처나 FDA에 제출해요. 심사관들이 꼼꼼하게 검토한 후 판매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립니다. 드디어 약국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6단계 인상 사상 시판후 조사. 판매 승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수만 명이 먹으면서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지,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봐요. 안전하다는 걸 평생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인상 몇 단계에 있나요? 인상? 이상? 아니면 상상?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각 단계별 성공 확률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임상시험의 6단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어려운 단계들 그냥 외우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익숙한 어떤 과정과 소름 돋게 닮아있거든요. 투자자에게는 확신의 근거가 되고 환자에게는 믿음의 이유가 되는 임상시험 이야기,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임상시험, 아이 키우는 것과 똑같다? 신약 개발이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죠? 지금부터 말도 안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임상시험 단계를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비임상 소질 발견 단계. 우리 애가 수학에 재능이 있네 하면서 기초를 가르치는 시기죠. 제약사는 이 물질이 약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동물 실험으로 테스트합니다. 이때 투자자 마음, 오우 싹스가 보이는데 조금 걸어볼까? 이때 환자 마음, 나중에 나를 도와줄 똑똑한 친구가 될까? 두 번째, 임상 일상 건강검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건강검진 받잖아요. 몸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예요. 인체에 해로운 건 없는지 체크합니다.
이때 투자자 마음, 일단 사고는 안 치겠구나. 아이고 안심된다. 이때 환자의 마음, 같이 놀아도 위험하지 않을 친구일까? 다음 인상 이상, 모의고사 전공 선택. 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좋네. 이 단계가 바로 이상입니다. 약의 효과가 처음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투자자 마음, 오, 진짜 공부 잘하네. 확신이 생긴다. 주가 폭등구가. 이때 환자 마음,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겠는걸? 다음 임상 3상, 국가고시 대학 입시. 수천 명이 경쟁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학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떨어지면 그동안의 투자가 다 날아가요. 이때 투자자 마음, 이제부턴 실전이다. 실패하면 끝이야. 아우. 기도만 하죠. 다음 환자 마음, 기존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일까? 다음 판매 승인, 취업 첫 월급.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해서 첫 월급을 받습니다. 약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때 투자자 마음, 드디어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때 환자 마음, 드디어 나를 직접 도와줄 수 있게 되겠는걸. 다음 임상 4상, 경력 관리 평판 쌓기.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지, 승진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죠. 약도 판매 후에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계속 확인합니다. 이때 투자자 마음, 오래 갈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구나. 장기 투자. 이때 환자의 마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해되시죠? 비임상은 꿈, 일상은 안심, 이상은 확신, 삼상은 인내, 성인은 결실, 사상은 신뢰.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아이가 초등학생인지 고3인지 직장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10년 넘는 정성이 들어가듯 신약 하나 만드는 과정도 원래는 느리고 신중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의 동아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기도 하죠. 안정과 속도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패스트트랙의 두 얼굴 지금 공개합니다. 패스트트랙의 양내리검, 10년 걸린 신약을 1년 만에. 코로나 백신이 그렇게 빨리 나올 이유, 근데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은? 패스트트랙 들어보셨나요? 이건
생명이 위급하거나 치료법이 없는 질환을 위해 신약 개발 과정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말대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죠. 패스트트랙은 언제 쓰나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암, 에이즈, 알츠하이머 같은 시급한 병일 때예요. 당장 치료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생명을 잃어버릴 때 쓰는 겁니다. 2. 미충족 의료 수요. 현재 시장에 치료제가 아예 없거나 기존 약보다 월등히 좋을 때요. 기존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패스트트랙의 혜택은 첫 번째, 수시 심사. 보통은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준비된 것부터 바로바로 제출하면 즉시 검토를 시작해줘요. 다음, 잦은 소통. 규제 기관과 수시로 미팅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우선 심사. 판매 승인 신청하면 다른 약들보다 먼저 순서를 받아요. 그럼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패스트트랙의 문제점. 안정성 검증 불안전. 짧은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 백신 때 나왔던 심근염, 회기 혈전증 같은 부작용이 대표적인 예죠. 10년 후에 나타날 부작용은 아무도 몰라요. 효과 입증 부족. 임상 3상 결과를 완벽히 확인하기 전에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3상 해보니 실제로는 효과가 없어서 승인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엄청난 약값. 패스트트랙 약물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희귀 질환 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알에 수백만 원? 말도 안 돼. 심사 품질 저하 우려.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검토하다 보니 심사관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몰려서 꼼꼼한 검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패스트트랙, 빠르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속도와 안전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른 치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완벽한 검증이 중요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빠른 승인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냉혹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공시를 봐도 외교 같은 전문 용어들 때문에 기회를 놓치거나 함정에 빠지게 일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최종 명기 같은 핵심 용어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진짜 기술 지금 공개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핵심 용어. 여러분, 바이오 주식 하시죠? 그런데 공시에 나오는 이 단어들 하나라도 제대로 아시나요? 오늘 딱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손실 절반은 줄여요.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공시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P-value,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임상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예요. 보통 0.05 미만이어야 성공으로 인정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P-value가 0.05보다 작을 경우 임상 성공, 주가 상승 가능성 P-value가 0.05보다 높을 경우 임상 실패 가능성 커지고 주가 폭락 위험 높아집니다. 공시에서 P값이 유의미하다 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1차 평가 지표 프리머리 엔드포인트, 이건 임상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예를 들어 항암제라면 암 크기가 줄어드는가가 1차 평가 지표죠. 중요 포인트, 1차 평가 지표 달성은 임상 성공, 1차 평가 지표 실패는 임상 실패. 2차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1차가 안되면 그냥 끝입니다. 무조건 확인하세요. 다음, 마일스톤. 이건 기술 수출한 회사가 각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받는 단계별 기술료예요. 예를 들면 임상 1상 통과, 이거는 마일스톤 50억 받음. 임상 2상 통과, 마일스톤 200억 받음. 판매 승인은 마일스톤 1000억 받음. 마일스톤 유입 소식은 바로 회사 현금이 늘어난다, 호재입니다. 투자자가 공시에서 확인해야 할 것. 1번, P-value가 0.05 미만인가?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했는가? 마일스톤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유한 바이오 종목 공시 들어가세요. P-value 찾아보세요. 1차 평가 지표 달성했나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 투자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자를 위한 용어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숫자가 공시를 읽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진짜 무대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바이오 투자의 성패를 가리고 환자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가장 정교한 장치, 바로 가짜를 통해 진짜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몸을 속이기도 하지만 그 속임수까지 계산해 넣어야만 진짜 약이 탄생합니다. 임상시험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치, 위약과 이중 맹검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위약의 비밀,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임상시험 환자들은 어떤 걸 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유 알려드립니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위약이에요.
말 그대로 가짜 약이죠. 유약이 뭐죠? 모양, 색깔, 맛, 냄새는 진짜 약과 똑같은데 실제 약효가 있는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냥 유당이나 전분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왜 가짜 약을 쓰나요? 사람은 몸은 신기해요. 이게 최신 치료제입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실제로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위약 효과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두통에 있는 사람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 50명, 진짜 두통약 먹음 80% 나옴. B그룹 50명, 가짜 약, 위약 먹음 50%가 나옴.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50%가 나았죠. 이게 바로 위약 효과예요. 그래서 진짜 약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가짜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약 때문에 나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이중맹검이란 환자도 모르고 약을 주는 의사도 누가 진짜리 먹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의사가 알고 있으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환자는 진짜 약 먹으니까 나아질 거야 하는 마음이 표정이나 말투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럼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완벽한 공정함을 위해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상시험 참여자는 자신이 가짜 약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해야 해요. 그리고 환자 상태가 위독해서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한 경우에는 위약 대신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치료제와 성능을 비교해요. 절대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안전 최우선이에요. 위약 효과를 이겨내야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짜 약과 차이가 안 나서거든요.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 위약 대비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짜 약이라는 장벽까지 넘어서며 진짜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 참 대단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관문을 뚫고 우리 손에 약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숫자지만 누군가에는 절망의 숫자가 되는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 바이오 투자가 왜 꿈인 동시에 정글인지 그 냉정한 통계와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임상 성공률의 냉정한 진실. 바이오 투자 로또보다 확률 낮다는 거 아세요? 임상 시험 시작한 약 중에 실제로 시판까지 가는 건 딱 10%,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 투자가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지 아세요? 바로 임상 시험의 성공률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통계 보여드릴게요. 단계별 낙오율. 비임상 승인까지 0.01% 미만. 후보물질 10,000개 중에 10판까지 가는 건 1개도 안 돼요. 대부분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임상 1상 승인까지 약 10%. 사람한테 테스트 시작한 약 10개 중에 끝까지 가는 건 단 1개뿐이에요. 뉴스에서 임상 시작 소식 봤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패율이 높을까요? 첫 번째, 안정성 문제. 일상이 타락되죠. 동물한테는 괜찮았는데 사람한테는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효과 미달. 이상 탈락이죠. 안전하긴 한데 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없거나 너무 약한 경우에요. 세 번째, 위약 효과를 못 이김. 삼상 탈락이죠. 가짜 약보다 통계적으로 더 좋다는 걸 증명 못하면 실패해요. 네 번째, 막대한 비용 감당 못함. 임상 3상 비용이 수천억이에요. 자금이 떨어져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약도 못 만들어요.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 이상 성공은 약속, 3상 성공은 실화. 이상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3상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2상과 3상은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3상으로 갈수록 돈 들어갈 구멍이 커집니다. 회사가 3상 진행 중이면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 희석 위험 체크하세요. 결과 발표 전이 가장 뜨겁습니다. 기대감과 보통 결과 발표 직전에 정점을 지켜요. 뉴스에 팔려는 교훈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 바이오 투자입니다. 결과 나오고 나면 이미 늦어요. 10%만 성공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이오 투자는 분산인 답입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을 나눠서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몇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라는 희박한 확률, 참 냉정하죠? 하지만 이 확률에도 반전의 열쇠는 있습니다. 어떤 약은 2상만 통과해도 축대를 들지만 어떤 약은 3상 문턱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의 운명이 결정되는 진짜 승부처. 질병마다 제각각인 그 골든 타임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암부터 치매까지 질병별로 다른 운명의 갈래길 지금 공개합니다. 질병별 핵심 승부처. 항암제는 2상만 통과해도 대박입니다. 치매 치료제는 3상이 지옥문. 질병마다 운명의 가림길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모든 임상 단계가 중요하지만 질병마다 여기서 성공하면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가 달라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항암제 1상과 2상이 핵심. 암 환자들은 상태가 위중해서 1상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해요. 왜 초반이 중요한가요? 1상에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초기 효과만 보여도 큰 기대를 받아요.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성인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항암제는 초반 기세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2상 결과를 주목하세요. 다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건 3상이 절대적입니다. 이미 시중에 좋은 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기존 약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장기 복용 시 얼마나 안전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줘야 해요. 상상 통과가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 상상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 금물. 다음 중추신경계 치매 알츠하이머. 이것은 상상이 통곡의 벽입니다. 뇌 질환은 정말 까다로워요. 동물 실험이나 소규모 이상에서는 효과가 좋다가도 대규모 상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뇌가 너무 복잡해서 수천 명에게서는 일관된 효과를 뽑아내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투자 포인트. 이상 좋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상상 지켜봐야 해요. 다음, 회계질환. 이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입니다.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수천 명을 모으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승인받나요? 이상에서 확실한 치료 가능성만 보여도 규제 기관에서 승인을 검토해줘요. 그래서 이상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 회계 질환은 이상 결과가 곧 승인 가능성 업. 다음, 백신. 상상의 예방률 데이터. 수만 명에게 주사를 맞힌 뒤 실제 일상생활에서 병에 걸리지 않는지를 통계로 내야 해요. 핵심은 안정성, 일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몇 퍼센트나 예방되는 걸 보여주는 상상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 상상 예방률 95%. 그럼 대박! 50%? 글쎄. 정리하면 항암제와 희귀질환은 이상이 핵심, 만성질환과 뇌질환은 상상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은 어떤 질병을 다루고 있나요? 지금 몇 상에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질병마다 다른 승부처를 아는 것이 투자자의 전략이라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내 몸을 지키는 것은 환자의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끝은 결국 누군가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임상시험 참여를 고민 중인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챙겨야 할 최후의 안전장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지금 공개합니다.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 체크리스트. 임상시험 참여하시려고요? 잠깐! 이 세 가지 질문 먼저 의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임상시험은 환자분들에게 최신 치료의 기회예요. 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참여 결정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이상 반응, 부작용이 보고됐나요? 이상 반응이란 약을 복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신체 반응이에요. 가벼운 두통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꼭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부작용이 보고됐나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 주시나요? 즉시 병원에 와야 하는 심각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부작용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제가 가짜 위약을 받을 수도 있나요? 위약이란 약효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이에요. 진짜 약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비교군에게 줍니다. 꼭 물어보세요. 제가 위약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진짜 치료로 전환되나요? 위약 대신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는 건가요? 의존한 환자는 위약 대신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나요? 자발적 참여의 원칙. 임상시험 참여자는 100% 본인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가능한가요?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중단 후에도 기존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언제든 그만둘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들. 비용과 보상. 약값이나 검사비가 지원되나요? 부작용 발생 시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방문 시 교통비는 지원되나요? 동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질문하세요.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선정 기준. 제 나이, 질환 상태, 과거 치료 이력이 참여 조건에 맞나요?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임상시험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질문들 꼭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후기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총 8편에 걸쳐 임상시험의 험난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수천 %의 수익률이 걸린 기회의 지도였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희망의 지침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용어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과 건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